자 여러분, 2026년 대한민국 거실은 그야말로 AI 대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백만원짜리 최신 가전을 사면서 정작 지능이 아니라 스티커를 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소비자 10명 중 7명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이 묘한 상황. 오늘 제2의 AI 도서관이 그 차가운 진실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올해 초 가전업계에 꽤 묵직한 보고서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소비자 시민 모임의 조사 결과인데요. 내용을 보면 꽤 당혹스럽습니다. AI 가전과 일반 제품을 나란히 뒀을 때 소비자 67.1%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답했거든요. 실제 구매자 40%는 광고만큼의 성능을 못 느낀다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를 낸 소비자 시민 모임은 그리 만만한 단체가 아닙니다. 1983년부터 무려 43년간 소비자 권익을 대변해온 곳이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시장을 감시하고 품질을 검증하는, 한마디로 데이터의 객관성 만큼은 업계에서도 함부로 무시 못하는 묵직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이건 단순한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렇다면 왜 소비자는 혼란스러울까요? 여기서 자본의 논리를 봐야 합니다. 사실 AI 기능이 추가됐다고 하면 제품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단위까지 차이가 나죠. 기업 입장에서는 AI라는 키워드가 평균 판매 단가를 끌어올릴 최고의 프리미엄 티켓이기 때문입니다. 기술 개발비와 마케팅비가 녹아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그 비용만큼의 체감 성능이 따라오지 않을 때 이 괴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K가전 세계 1등 맞습니다. 기술력도 압도적이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1등 기업들이 AI 워싱이라는 논란에 직면했다는 건 뼈아픈 대목입니다. 어쩌면 전 세계적인 AI 광풍 속에서 실질적인 기술 고도화보다 마케팅 언어가 앞서 달려나간 건 아닐까요? AI 도서관. 자, 지금의 이 AI 광풍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90년대 거실을 지배했던 전설적인 단어 하나를 소환해야 합니다. 바로 퍼지입니다. 이 퍼지 아니고요. 퍼지 기술이 대충 뭐였냐? 세탁기 통 밑에 압력 센서로 빨래 무게를 재고 탁도 센서로 물의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스스로 판단을 내렸거든요. 빨래가 무거우니 물을 더 넣자, 물이 더러우니 시간을 늘리자. 기계가 인간의 적당이라는 감각을 흉내내기 시작한 그야말로 인공지능 가전의 위대한 첫걸음이었던 셈입니다. 사실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당시 퍼지 기술은 가전 역사의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0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기술이 그만큼 압도적으로 진화했느냐? 아마 학창시절 영어 시간에 조건문을 배우셨을 겁니다. if p, then q. 만약 p이면 q를 하라는 이 단순한 연산 논리. 여러분, 이게 바로 2026년 현재 AI 워싱으로 지적받는 대다수 제품이 작동하는 본체입니다. 개발자가 미리 짜놓은 만약 온도가 30도면 에어컨을 켜라는 단순한 매뉴얼 코드를 돌리면서 이름만 AI 인공지능이라고 번지르르하게 붙여놓은 제품이 태반이라는 거죠. 스스로 학습해서 진화하는 딥러닝?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영어 성문 종합영어 수준의 조건문을 돌리면서 이름만 바꾼 겁니다. 결국 이 퍼지 이후 지난 30년 동안 가전업계는 이름만 계속 바꿔왔습니다. 2000년대엔 웰빙과 은나노, 2010년대엔 스마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오늘 그 모든 왕자를 AI가 차지한 겁니다. 기술의 본질적인 도약보다 단어의 유행이 훨씬 빠르게 변해온 거죠. 냉정하게 말해 30년 전 퍼지 세탁기가 개척했던 그 위대한 길을 지금의 AI 세탁기가 그저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재탕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이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AI 이름표에 목을 맬까요? 이건 가전 시장이 가진 구조적 비극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구당 가전 보급률은 이미 98%를 넘어서는 포화 상태입니다. 냉장고 교체 주기는 평균 12.5년까지 늘어났고 가전 시장 전체 성장률은 연 1%대로 멈춰섰습니다. 한마디로 제품이 너무 안 망가져서 새로 팔 데가 없다는 내구재의 저주에 빠진 겁니다. 기업은 멈추면 죽습니다. 주주들은 성장을 요구하는데 물건은 안 팔리니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한 대를 팔 때 마진을 극대화하는 것. 이걸 전문 용어로 ASP 방어라고 합니다. 단순히 디자인이 예뻐졌으니 50만 원 더 내세요라고 하면 소비자는 지갑을 닫습니다. 하지만 AI가 탑재되어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라고 말하면 100만 원을 더 얹을 명분이 생깁니다. 즉, 지금의 AI 워싱은 기술적 돌파구라기보다 정체된 매출 그래프를 억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업들의 절박한 생존 마케팅에 가깝습니다. 글로벌 전쟁터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려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겐 AI가 유일한 방어선이었던 셈이죠. 결국 기술의 숙성 속도보다 자본의 조급함이 앞서면서 소비자가 길을 잃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 아주 잔인하게 뜯어봅시다. 대체 뭐가 진짜 AI냐? 2026년 현재 업계가 제시하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이겁니다. 그 가전에 NPU, 즉 AI 전용 칩셋이 박혀있느냐, 그리고 그 연산량이 최소 10톱스 이상인가 하는 점입니다. 톱스가 뭔지 간단히 설명하자면 1초에 1조 번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속도 단위를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AI가 머리를 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지능 체력이 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자, 아무튼 계속해서 쉽게 비유해보죠. 우리가 흔히 보는 가짜 AI 제품은 자동 판매기입니다. 동전 넣으면 정해진 음료가 나오듯
입력된 값에 정해진 결과만 내놓는 20년 전 조건문 방식입니다. 반면 진짜 AI 가전은 오마카세 셰프입니다. 손님의 상태를 보고 즉석에서 레시피를 바꾸듯 고정된 매뉴얼이 아니라 실시간 연산인 온디바이스 AI를 통해 스스로 판단을 수정해야 진짜 지능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점 30만원짜리 보급형 스마트폰에도 전용 AI 칩이 들어가는데 수백만원짜리 AI 가전에 칩셋 하나 없이 클라우드 통신망에만 의존한다는 건 기술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기기 자체에서 딥러닝 모델이 돌아가며 최적의 효율을 찾아내는 온디바이스 과정이 없다면 그건 그냥 인터넷 때는 깡통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런 이름표 사기극도 끝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대한민국 가전판의 절대 권력 공정거래위원회 형님들이 드디어 팔을 걷어붙였거든요. 그동안 마케팅의 낭만이라며 눈 감아줬던 관행들을 하나하나 취조실로 불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공정위가 새로 쓴 룰북은 아주 명확합니다. 마케팅 담당자가 쓴 화려한 형용사는 다 집어치우고 물리적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죠. 이제 가전기업들은 공정위 수사관 앞에서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너 그 머릿속에 든 데이터 어디서 공부했어? 증거대. 이게 바로 데이터 학습 증빙입니다. 그냥 똑똑하다고 우기지 말고 어떤 데이터를 먹고 어떻게 딥러닝을 했는지 성적표를 내놓으라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공부해서 성능이 얼마나 올랐어? 영수증 내놔. 성능 향상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라는 겁니다. AI를 써서 실제로 전기가 몇 % 절약됐는지, 소음이 얼마나 줄었는지 숫자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너 사실 10년 전 그 단순 센서 아니야? 가면 벗어. 가장 뼈아픈 단순 자동화와의 구별입니다. 예전부터 쓰던 센서 기술에 AI라는 가면만 씌운 녀석들을 낱낱이 색출해내겠다는 거죠.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만약 여기서 뻥카를 치다 걸리면 과징금은 기본이고요, 더 무시무시한 정정 광고라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금 시간대에 우리 제품은 사실 가짜였습니다 라고 전 국민 앞에서 자아 비판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에 이건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이미지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짜들이 진짜인 척하며 시장을 흐리는 걸 막으려는 신뢰의 방역인 셈입니다. 1등 기업이라면 이제 분칠이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가격표의 무게를 증명해야 한다는 게 현재 시장의 엄중한 명령인 거죠. AI 도서관. 사실 제가 뭐 대단한 평론가도 아니고 하루 종일 새로 나온 AI 툴이나 만지작거리는 방구석 AI 덕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덕후 눈에도 지금의 AI 워싱은 기술의 가치를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위험한 도박으로 보입니다. 단어 하나로 수십만 원을 더 받는 상술이 판을 치면 정작 우리가 기대했던 진짜 혁신은 설 자리를 잃게 되거든요. 이게 그냥 저만의 기우가 아닙니다. 이미 해외에선 피바람이 불고 있어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최근 AI 기술을 과장해서 투자자를 속인 기업들에게 수천만 달러의 과징금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AI라고 말은 했는데 뜯어보니 단순 알고리즘이었다? 그럼 바로 증권 사기로 간주하는 거죠. 이 칼날이 이제 가전업계와 전세계 테크 시장 전체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 다른 업계의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과거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을 혁신적 성장 시스템이라고 포장하며 유저들을 기만했을 때와 판박이거든요. 단어의 정의가 무너지는 순간 시장은 혼탁해지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됩니다. 모두가 AI라고 외칠 때 사실상 아무것도 AI가 아니게 되는 역설에 빠진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기술 부채입니다. 마케팅으로 번 돈을 기술 개발에 재투자하지 않고 계속 이름표만 갈아 끼우면 나중에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의 진짜 기술력에 밀려 안방거시까지 다 내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름만 AI인 깡통을 팔 때가 아니라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진짜 지능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5월 현재 대한민국 가전시장은 AI 워싱이라는 거대한 거품과 공정이라는 날카로운 바늘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정체된 시장을 뚫기 위해 AI를 외치고 정부는 그 지능의 실체를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제가 AI 도서관을 통해 이 복잡한 판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는 어느 한 편을 들기보다 대한민국 AI라는 이 거대한 판이 건강하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짜 혁신을 위해 밤을 새우는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동시에 그 혁신의 결과물을 믿고 기꺼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의 기대 또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마케팅이 기술을 가리는 순간 이 양쪽의 신뢰는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가전제품 위에 붙은 AI라는 이름표가 아닙니다. 그 기술이 실제로 우리 삶의 시간을 얼마나 아껴주는지,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더 인간답게 만들어주는지가 본질이겠죠. 진짜 지능은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아도 그 가치로 증명되는 법이니까요. 수백만 원짜리 최신 가전 앞에서 이제는 이름이 아닌 실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AI 가전이 똑똑해지길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갖춰야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대의 파도를 함께 읽어주는 제2의 AI 도서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누르고 이 거대한 변화의 끝을 함께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